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할 거를 하자고. 분야가 달라지는 느낌. 사실 이제 1단원이 기억나냐 모르겠네. 지수로 감수였었죠. 해석학이었었고, 두 번째 단원이 삼각함수니까 어찌 보면 기하죠. 여기는 이제 수열이라고 해서 대수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계산, 숫자 놀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수능이 며칠 안 남은 친구들, 고3 친구들을 기준으로 100명 모아서 설문조사하면은 수학 1의 3개 단원 중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이게 개념이랑 심화 문제랑의 그 갭이 정말 큰 파트긴 합니다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를 배울 때 내가 그런 막 수능 킬러 4점짜리 문제 내가 갖고 오겠냐고.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수열, 말 그대로 이제 수를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170, 사실 자질구레한 설명 따위는 바로 필요 없어요. 172페이지 보자. 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설명하긴 해야겠네. 자, 봐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렇게 하고 점점점으로 매겼어요. 여러분들은 이 수를 나열한 거를 통해서 규칙성 같은 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죠? 2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니까 다섯 번째에 있는 수는 9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거고, 그 다음은 11,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1항이라고도 얘기하고, 첫 번째 있는 항이기 때문에 뭔 항이라고도 부른다? 초항이라고도 부를게요. 초항 이제 A1 정도로 많이 표현할 거야. 저 오른쪽 아래 첨자로 해서 숫자 조그맣게 쓰면은 이제 저런 표현들은 첫 번째 항을 나타낸다.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몇 번째 항이겠다? N번째 항이 되겠죠. 요 N번째 항에 들어가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거 식. 여기는 분명히 이제 숫자라기보다는 n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여기가 뭔지를 너네들은 다 알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조금 라이트하게 갈게요.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보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에요. 그럼 여기는? N. 이 정도는 다들 눈치를 챌 수 있겠죠. 1, 2, 3, 4로 갈 때 n번째 항에 n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치? 우리는 이제 이런 수열의 n번째 항 이 친구를 이 수열의 무슨 항이라 부를 거냐면 일반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 뭐라고? 윤호 뭐라고? 2n-1 맞나요 다른 친구들? 실제로 확인해 볼래요?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7 나오는 거 맞죠? 3 집어넣으면 5 나오는 거 맞죠?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러한 수열의 15번째 항이 몇이냐를 물어본다면 요 A 몇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5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15번째 15번째라면 15를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나 나오는 게? 29로 나오는 게 맞겠다. 그래 누가 뭐라냐. 네, 앞으로 오세요. 네, 29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초항이랑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것처럼 이 각각의 항의 간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친구들,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플러스 몇 한 거죠? 2 한 거죠. 여기서도 플러스 2, 여기서도 플러스 2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 항들의 간격이 서로 같은 함수, 같은 이제 수열,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를 뺀 게 항상 같은 식에 있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 하죠? 등차 수열. 차이값이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별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화 작업을 하도록 할게. 자, A1은 그냥 초항 A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지금 등차수열 얘기하는 거야. 자, A2는 A 더하기 D라고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D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같은 간격만큼의 숫자라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용어 정리 좀 하는 거예요. 공차. 자, 그러면 A3는 뭐가 되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얼만큼 더해진 거야? D요. 공차라는 D만큼 더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로 공차 D만큼 더해진 거니까 A 더하기 2D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치? A4는 A 더하기 3D, A9은 A9는 A 더하기 몇 D? 8D라고 보시는 게 맞게. A 20번째는 A 더하기 몇 D? 19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N은요?
a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렇지 n-1의 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n 더하기 1번째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nd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친구 초항이 누구? a 공차가 d자리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저렇게 a 더하기 n-1d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기본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듣자마자 아 등차 수열 a에는 a 더하기 n-1d a 더하기 n-1d 이렇게 딸딸 외울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일 거라고. 혹시 이제 그 전에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께서 a 더하기 n-1d 이렇게 외워라 라고 배웠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잘못 배운 거라고 난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긴 할게. 뭐 물론 이제 그러면 뭐 이게 쓸모없는 식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초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자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일단 기억한 채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초항이 4짜리 그리고 공차가 3짜리인 등차 수열 일반항 한번 세워볼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더하기 3 마이너스 1 n-1 곱하기 몇이다? 3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3n-3 더하기 4니까 3n 더하기 1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이거로 다시 돌아갈래? 얘 일반항이 왜 2n 빼기 1이었는지 공차가 몇이었죠 이거? 2였죠. 초항이 1이었어요. 그러면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의 뭐라서? 공차 배라서 2n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2n-1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응이응?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본이긴 해. 여기 있는 것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자, 세 번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10짜리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세워봅시다. 이건 어떻게 할래요? 초항이 뭔지 모르겠고 지금 세 번째 항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래.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일까요? 그래. a 더하기 2d죠. 그리고 얘가 몇이래 지금 문제에서? 6이래. 다섯 번째 항은요? a 더하기 몇 d겠어? 4d. 그리고 얘가 몇이래? 10이래. 그럼 미지수 2개고 식 2개야. 뭐 하고 싶은 생각? 연립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몇 d가 몇이니까? 2d가 4니까 d가 얼마? 2구나. d가 2면은 a 더하기 4가 6이라서 초항도 얼마였다? 2였다. 해서 초항과 공차 알고 있으면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세우면 돼요? 2 더하기 n-1의 2배라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n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라고 푸는 게 이제 fucking 아마추어들의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열 파트를 처음 배울 때는 다들 이렇게 할 거고 풀이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실제로 이제 문제들을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다섯 번째 항이 105이고요. 11번째 항이 57이라고 나왔어요. 자, 하란 대로 해보자. 아까 했던 대로. A5는 A 더하기 몇 D예요? 4D. 그렇지. 얘가 지금 몇이라 그랬어? 105라 그랬고요. 11번째 항은요? A 더하기 10D가 되고 얘가 57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몇 D가 되고? 6D가 되고요. 105에서 50 빼면 얼마죠? 52. 52죠? 58. 이게 아니라 48, 48. 근데 반대로 뺀 거니까 마이너스 48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D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8 정도가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8. 공차 당연히 음수될 수도 있습니다. 공차가 음수라는 게 뭔 말이죠?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차 양수면 커지는 수열이 될 거고. 자, D가 마이너스 8이니까 A 빼기 32가 105예요. 그러면 초항은 얼마다? 105 더하기 30인가요? 105 더하기 37이니까 142이 초항이었다. 뭐 그래서 초항이랑 공차가 이렇게 조금 커지거나 절대값이 커지는 숫자다 하더라도 수열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숫자들을 갖고 노는 문제, 갖고 노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솔직히 딱히 어렵진 않죠.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좀 덜 어려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할만 하겠어요?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할게요. 중3 애들한테 해도 되겠지? 별거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게 지금 수열이라고 해서 장르가 바뀐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장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얘는 결국 함수예요. 예, 수열 문제도 결국은 다 함수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들은 정의역이 대부분 뭐가 되죠? 그렇지. 모든 실수가 되고 공역도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세계였다면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이런 수열은 몇 번째들을 따지죠? A1, A2, A3에서 AN이라고 하는 무슨 숫자들만? 자연수 숫자들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모든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식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X값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제 1, 2, 3 그런 거니까 A1을 F1, A2를 F2, A3를 F3 해서 AN을 FN이라고 하는 여러 함수값으로 취급해도 사실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함수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기도 하고. 그렇다면 요 결과를 한번 고찰해 볼게요. A 더하기 N-1D라고 그랬거든. 이거 전개 좀 해줄래? 어떻게 돼요? 얘 뿌려주면은 A 플러스 dn 더하기 a 빼기 d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내가 근데 an을 fx라고 하고요. n 자리를 뭐로 바꾸면은 x라고 바꾸는 순간 얘는 자연스럽게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기억해라. 등차 수열은 뭘 다루는 과정이었다? 1차 함수를 다루는 과정이었어요. 직선이라고. 직선이긴 한데 사실상 자연수에서 점점점점이 찍혀져 있는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에부터 이제 바꿀게요. fx를 하지 말고. 일반항 an 그리고 여기는 d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이 n이라고 하는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d라는 놈이 실제로는 뭘 의미했었죠? 여기서? 공차를 의미했었죠. 근데 우리 1차 항 앞에 있는 그 개수를 뭐우기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하죠. 맞아. 1차 함수의 기울기랑 수열의 공차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처럼 공차가 2짜리인 거 이거 만약에 점점점 찍으면 기울기 몇 짜리? 2짜리인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프 문제로 나오는 걸 수열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거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기만 하면은 수열 문제도 괜찮다라는 거가 되겠지. 얘는 뭔 의미죠? 얘는 굳이 따지면 y 절편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y 절편은 초항에서 공차 뺀 거네요 라고 한다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따질 거는 뭐만 따지죠? 등차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꼴? n에 대한 1차 함수꼴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팩트면서 n 앞에 붙어있는 얘는 뭐일 수밖에? 공차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공차랑 초항 정도 값만 아는 걸로 식을 이따구로 촌스럽게 안 세우고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보실래요? 공차가 3이고 초항이 4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을 a 더하기 n-1d 그딴 거 말고 일단 공차가 3이니까 얘는 분명히 3n으로 스타트하는 식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 a1이라고 하는 건 n자리에 몇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 어쩌고 붙어 있을 때 n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세모죠. 3 더하기 세모가 4 되는 세모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암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 실제로도. 한 2개 정도만 연습할게요. 자, 초항이 마이너스 4였고요. 공차가 5라고 해보자. 자, 이거 an 바로 세우자. 5n 마이너스 9. 그렇지.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건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뭐 이 지랄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 A1이 10이라고 하죠. D가 자 이번엔 분수 쓸게요.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온나 뭐요? 2분의 3n이고 자 두뇌 불거동 2분의 17 그렇죠. 등차수열 거의 다 한 겁니다. 괜찮네. 잘하네. 별거 없네. 별거 없죠. 멋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우. 자, 더 갈게요. A3랑 A5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차 수열의 관계에서 일단 이거 하나는 좀 필기해 두시는 게 맞는데 174페이지 잠깐 볼래요? 174페이지 그 중간에 조금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뭘 적으시냐면요. 지금 등차 수열의 상황이야. 등차 수열 상황에서 K번째 항 2랑 L번째 항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K랑 L은 그냥 자연수 숫자인데 아직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 L번째 항에서 다만 가정은 L이 K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가정으로 할게요. 괜찮니? L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의 일반항을 뺀 게 과연 뭐로 정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해서 자, AK는 자, 방금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AK는 A 더하기 뭐 빼기 1D? K-1D. 그렇지. 그리고 L번째는 A 더하기 L-1D가 돼요. 자,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A랑 D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빼서 K번째에서 L번째를 뺀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 거라고. A 커팅 되죠. 초항 사라지죠. 여기에서 여기 빼면 뭐만 남아요? K 빼기 1 빼기 L 더하기 1이라서 그렇죠. K-L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은 등차 수열의 어떤 항과 항끼리 뺀 요게 공차의 그 숫자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뭔 의미냐면요. A3랑 A5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몇 D가 되는 게? 2D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5 빼기 3D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2D가 바로 몇이니까? 4니까 우린 D가 몇인 걸 얻어낼 수 있고 2인 걸 얻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몇 N으로 받고 2N으로 받고 출발하자고. 런 다음에 세 번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몇이래요? 6이래요. 근데 여기 사실 3 집어넣으면 정확히 몇이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끝났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아까 구질구질하게 썼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요거 일단 먼저 필기 좀 해주시고 다 되면은 그 밑에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요거 다 작성하셨으면은 저희가 지우고 지금 내가 여기 엑서사이즈 3이라고 적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예제 3번 문제거든요. 174페이지 있는 문제. 자, 이 5번째 항이 100고 11번째 항이 57이라는 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인가 구하고 15번째 항이 무엇인가도 구하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항인지도 구하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자, 일단 우리 아까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흡수해서요. 11번째에서 5번째를 빼면 몇 D만 남으니까? 6D만 남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빼면 아까 몇이었죠? 마이너스 48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D가 얼마인 거를? 마이너스 8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반항 바로 한번 세워볼까요? 마이너스 8n.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과연 무엇이면 이제 이게 맞춰질까? 145? 맞아요?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15번째 항이라고 한다면은 뭘 집어넣으면 되니까? 1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5 곱하기 8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2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20 더하기 145라서 계산이 얼마가 돼요? 2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가 될 거고.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요 놈이 요 일반항이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이 값이 몇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음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n이 마이너스 145보다 작으니까 8n이 몇이 되도록 하는? 145보다 크도록 하는 그 n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얼마죠? 18.xx 이렇게 나옵니까? 따라서 그러면 n이 몇일 때? 19일 때 딱 처음으로 몇을 찍는다? 음수 값을 찍는다 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는 이렇게 또 안 풀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찍어본다. 그냥 약간 찍먹하는 그런 느낌으로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0 더하기 145니까 음수 맞네? 그럼 2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숫자여야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차피 그 1차 함수고 그냥 자연수 수준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감성으로 하자고. 뭐 그래도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어. 숫자가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 조금 막 헤비한 숫자가 나온다면은 그냥 부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네, 되게 간단한 숫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75페이지 등차 중항.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을 네 글자로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요. 개념은 이래요. A라고 하는 숫자, B라고 하는 숫자, C라고 하는 요 숫자, 이 세 개를 나열한 요게 요 수열 자체로 무슨 수열이 되고 싶대? 등차 수열이 되고 싶대요. 자, 그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A랑 C를 합한 거에 정확한 절반값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많이 본 거 같지 않냐? 평균이기도 하고 산술평균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면 이 뒤에 배울 등비수열에서는 마치 뭐가 나올 것만 같은 기하 평균이 나올 것만 같은 그 느낌도 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산수열 평균, 기하 평균에서 배웠던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과도 연계가 되게 좋고요. 또 이게 놀랍게도 산수열 평균, 기하 평균, 등차수열, 등비수열, 지수함수, 로그함수와도 관계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지금 수학 1에 묶여 있는 거라 봐도 돼요. 뭐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등차수열이라면 여기와 이 숫자 사이의 간격도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 간격도 똑같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뺀 b-a라고 하는 값이나 여기에서 여기를 뺀 c-b라고 하는 값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얘 2항하고 얘 2항에서 이 b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c가 되고 그래서 이제 b가 양 끝에 있는 이 두 개 합의 절반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잘 이용한다면은 예제 4번 같은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마 답 구할 수 있을걸? 7이랑 A랑 13이 등차 수열이론데 A 당연히 얼마? 보자마자 10이네 뭐요? 여기? 그럼 10이래. 16B가 등차래. B 얼마? 2겠죠. 4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나? 예? A가? B가 2고 A가 몇이라? 10이래요. 10에서 2로 8만큼 떨어지죠? 2에서 8만큼 떨어진 C가 얼마겠냐? 마이너스 6. 이게 문제냐 이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나오는 게 초반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한 문제들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한번 쭉쭉 풀어보시면 되겠죠. 172부터 175까지요. 3-3번 같은 문제도 사실 따로 유형 잡고 해서 푸는 게 좋기는 한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별거는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3이랑 어쩌고 저쩌고 넣고 7 이렇게 넣어서 이 가운데에 어떤 4개의 수를 넣어서 이 전체가 등차가 되고 싶은 느낌. 만약에 여기를 A1, A2, A3, A4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수열 자체가 초항이 얘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얘가 초항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팁이라고 한다면 이 수열 자체를 네이밍을 다르게 하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열을 A로 썼지만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뭐 P도 되고 Q도 되고 R도 되고 뭐든 간에 다 상관없어요. 난 얘를 새로운 초항 B1, 요 놈을 B2, 3, 4, 5 그럼 얘가 몇 번째겠어요? 그쵸. 6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요 이 B1부터 B6까지의 이 파란색으로 나열된 것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어쩌고 뭐 초항이 마이너스 3짜리인 수열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봐봐요. 얘는요 요 B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몇 칸 점프를 했냐? 몇 칸 점프를 했어? 네, 5번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5D라고 말해도 괜찮합니까? 근데 걔가 결과 실제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7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5D가 얼마니까? 10이니까 공차가 얼마구나? 2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공차가 2기 때문에 이제 숫자 완성을 하면은 얘는 1, 얘는 3, 얘는 5. 뭔 소리죠? 마이너스 1, 3, 5. 네,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될 것 같지 않을까. 176페이지입니다. 되게 쉬워요. 어떤 몇 개의 숫자가 그걸 나열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숫자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는 게 좋냐라는 건데 일단은 받아들여 봐봐요. 3개 수가 등차 수열이라면 그 숫자를 그냥 뭐 x, y, z 뭐 이딴 식으로 미지수 3개 두는 거 말고 a 빼기 d, a 더하기 d 같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3개의 숫자를 설정하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의 제시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싫은데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로 두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것도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것보다 얘가 괜찮을까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사라지니까? D가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거 A 값이랑 D 값 구하려면 힌트 2개 필요하고 연립을 하든 뭘 지랄 연병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지수는 뭐 하면 뭐할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이니까 최대한 이것들을 이 미지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되게 단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 빼기 D, A 더하기 D. 그러면 5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5개의 숫자면 A-2D
a 마이너스 t a 더하기 t a 더하기 2d 뭐 이런 느낌으로 이 가운데 값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 만큼 다 d만큼으로 설정하는 느낌으로 숫자를 잡고 출발하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겠죠. 근데 문제는 4개짜리예요. 4개는 어떻게 설정할래? 얘를 만약에 중간을 만약에 a라고 둔다고 치면은 숫자가 4개라고 한다면 짝수계의 정중앙은 존재하지 않잖아. 홀수계에서 항상 세 번째, 다섯 번,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정중앙이 있는 반면에 짝수계의 숫자는 정중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두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딱히 별로 밸런스가 좋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네요. 여기를요 그러면? 시작을 a 빼기 d? 그래 알아서 a 빼기 2d, a 빼기 d, a 더하기 d 그럼 이건 좋아요? 이게 아까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A 빼기 좋아요? A 빼기 아니 진짜 분수로 더 싫게 가네요. 그러니까 A 빼기 D 바로 A A 빼기 4D A 빼기 2D 아니 시죠. 그러니까 지금 왜 계속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면은 공차를 무조건 다 뭐로 잡으려고? D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굳이 공차를 D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나? 봐봐요.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공차를 몇 D로 잡으면서? 공차를 2D 형태로 잡으면서 다 더해서 밸런스가 완벽하게 제로, D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응용입니다. 뭐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6개의 숫자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숫자 형태 어떻게 잡을래요? 6개라면? 그러면 A 빼기 5D A 빼기 5D,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5D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딱히 외워야 할 개념도 아니긴 하다. 숫자 설정한 다음에 하면 되죠. 자, 문제 한번 연습해보죠. 자, 등차를 이루는 세 놈의 합이 21, 세 놈의 곱이 280일 때 이 세 개가 무엇이냐를 한번 얘기해보래요. 자, 이걸 그냥 무식하게 뭐 A, B, C로 두면은 좋다 안 좋다? 딱히 좋진 않다. 등차라 그랬으니까 아까 했던 대로 A 빼기 D랑 A랑 A 더하기 D로 숫자를 한번 맹글어 보자고. 다 더하면 몇 A예요? 3A 그리고 걔가 얼마니까? 21이니까 아 정중앙에 있는 이 친구가 누구인 거 다이렉트로 알 수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중앙에 7, 얘는 7 빼기 D, 얘는 7 더하기 D가 될 거임.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곱한 거는요 7 곱하기 7 빼기 D, 7 더하기 D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고 얘가 얼마래? 280이 된대요. 일단 7 약분하면 몇이죠 이거? 7, 4, 28 이렇게 해서 40이죠. 그럼 여기서 뭐 당연히 전개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느낌 한번 찾아볼래요? 49 마이너스 D 제곱은 40 아니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느낌 한번 찾아보자고. 3 D는 얼마면 되겠다? 3이라서 실제로 4 곱하기 몇이면? 10이면 40이 만들어지니까 뭐 잘 안 보이면 전개해서 하면 되는 거가 될 거고. 근데 D가 꼭 3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네 마이너스 3은요? 되죠. 마이너스 3도 사실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D가 뿔 3이던 마 3이던 간에 이 숫자 배합 자체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뭐죠? 4, 7, 10 이렇게 뭐 기본적인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발전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해요. 다만 이제 그 밑에 있는 유제 5-1번처럼 뭐로 많이 거냐면 3차 방정식의 세 근과 연계를 많이 져요. 그렇다면 의도는 뭐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기서 쭉쭉 하겠죠. 다들 그거 당연히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 두 개끼리 곱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 세 개의 곱이 어떻게 나오는가. 얘기 안 할 거임? 알아서 하던가. 자, 그래서요 일단은 요 정도. 네, 일단 그 밑에 있는 5-1번 5-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푸는 동안에 등비수열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일단 등차랑 등비부터 먼저 캐치를 합시다. 등차 수열이 이제 각각의 항의 차이값,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다면은 등비 수열을 할 때 저 B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닐 B 같지 않은 수열이다. 뭐 상이하게 좋긴 한데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시오라고도 하죠. 프로포션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일단은 자 숫자가 내가 일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숫자를 나열했어요. 1, 2, 4, 8, 16 어떤 느낌으로 나열된 걸까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얼마가 곱해지면은 2가 곱해지면 여기서 여기로도 2가 곱해지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곱해지는 숫자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 하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얘기 잘했다. 우리는 이제 같아지는 그 곱한 숫자, 같아지는 곱한 숫자를 무슨 비라고 한다? 공비라고 할게요. 아까는 공차였듯이 여기서는 공비라고 보시면 되고, 공차는 아까 D라고 많이 썼으면 공비는 R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공차할 때 그 D가 왜 D냐면 네 맞아요. 네 맞을걸요 아마. 네. 디퍼런스 값이 이제 차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R은 레이시오 할 때 R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레이시오. 네, 비율이죠, 비율.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얘를 무슨 항이라 부른다? 첫 번째 항이니까 초항이라 똑같이 부르면 되죠. 네, 초항과 공비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이라 보시면 되고, n번째 수열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는? 좋은 생각이에요, 브라보. 뭐야? 2의 n 빼기 1승 2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봐봐. 2 집어넣으면 2의 1승 되니까 2 되는 거 맞고요. 4 집어넣으면 2의 3승 되니까 8 되고요. 여섯 번째 항이 32겠죠? 그 32인 이유가 2의 5승이 3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은 어떤 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지수함수. 그래요. 지수 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만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 정리하자.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였고? 1차 함수였고,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 내가 아까 지수로그 함수 얘기도 살짝 꺼냈잖아. 등차 등비 중화할 때. 얘 형태가 지금 지수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네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나는 그런 문제 되게 좋아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자, 초항을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두 번째 항은 그 전 항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공비값인 R을 곱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A 곱하기 R, AR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 세 번째 항은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A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얘는 AR 제곱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얘는 AR.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니까 AR 3승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땡땡땡 하면 n번째 항은요, A 곱하기 R의 몇 승이라는 거를 3일 때 2예요. 4일 때 3이에요. 뭔가 하나씩 줄어든 느낌 나는 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n번째일 때 n-1승 정도로 등비 수열의 초항과 공비를 알고 있을 때 일반항도 저런 느낌으로다가 똑같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등차 수열에서 a 더하기 n-1d 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미친놈 마냥 이렇게 많이 외우고 다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얘기할 때 있어서 저것만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고 진행하는 거는 수열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수함수는 우리 최근에 배운 거라고 봐도 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감안을 할게요. AN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이 A랑 R의 n-1승인데, 자, R의 n-1승을 R의 n승과 R의 -1승의 곱으로 쪼개는 거 괜춘 안 괜춘? 괜춘하죠. R의 -1승이 뭐였냐? 오케이. 자, 그러면 A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R의 n승 형태로 난 써도 괜찮다고 무방하고요. 굳이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R분의 A 곱하기 뭐의 n승? R의 n승 형태로 써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또 얻어낼 수 있는 거, 만약에 요 n을 n이 아니라 뭐로 바꾼다면? x로 바꾼다면 실제로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숫자의 x승이라는 실제 지수함수 형태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서, 요 n 밑에 붙어있는 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밑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등비수열은 공비가 뭐가 돼요? 밑값이 되죠. 이 지수함수의 밑이.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처럼 이 수열은 공비가 몇 자리니까? 2짜리니까 2의 어쩌고 승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사실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그냥 숫자기도 하고 공비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얘도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이 공비값만 알고 실제로 이 함수값 수열값만 아는 것만으로 일반항 세울 수 있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일단 기본부터 할까요? 자, 초항이 5고요 공비가 2래요 일반항 한번 세워보래.
자, 저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 2의 n-1승. 편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공비가 몇이니까? 2 2니까 일단 2의 어쩌고 형태승이 지금 붙는 거는 자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거가 실제로 어떤 k라고 하는 숫자 값이라고 친다면 k 곱하기 뭐의 n승 형태? 2의 n승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열은 초항이 몇 자리니까? 5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몇 k가 되죠? 2k가 되는 거고 그 값이 몇이 되는? 5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k 값이 뭐분의 뭐다?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5 곱하기 2의 n승. 따라서 이제 2분의 2의 n승이 너네 말 그대로 2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도 이제 연습하자는 거야. 자, 바로 갑시다. A2가 마이너스 8이고요. A5가 64일 때 요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가 무엇이냐, 그리고 9번째 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뭐 어떤 숫자가 몇 번째 항인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A2는 뭐니까? AR로 말하는 게 맞죠. 요것 마냥 초항을 A 공비를 R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AR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A 다섯 번째는 AR 몇 승? 4승. 그리고 얘가 64니까 이 두 식을 서로 연립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연립하는 게 맞을까요?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더하거나 빼는 건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나눠주는 계산이 의미가 있겠죠. 얘분의 얘를 합시다. 그러면 AR분의 AR 4승이니까 실제로 뭐만 남아요? R 3승만 남고, 8분의 64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2 말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여기서 얘기 안 했네. 공비값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공비가 1보다 큰 양수, 예를 들어 이런 숫자든 넘어갈수록 숫자가 겁나게 커지겠죠. 그냥 커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못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열이. 근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인데 0과 1 사이 숫자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 공비를 3분의 1이라고 잡아볼게요. 1,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공비가 이제 음수 세계로 가보죠. 이거 얘기하면 약간 수열의 극한인데 모른다고 치고,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을게요.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엔 4분의 1, 그 다음엔 마이너스 8분의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비가 음수가 되는 순간 숫자가 뿔맛뿔맛 아니면 맞뿔맞뿔 이렇게 교대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일단 알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공비가 음수에서는 이렇게 부호가 뭐로 나오는 게? 교대로 나오는 게 맞다. 만약에 공비 값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은 값,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쳐보자. 1, 그 다음엔 마이너스 2, 그 다음엔 4, 그 다음엔 마이너스 8.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진폭은 점점 커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적분 맨 처음에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아이디어, 비스무리한 아이디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공비가 음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본 거야. 뭐 하고 있었죠 내가 지금? 자, 일반항 구하고 있었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초항이 몇이겠냐?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8이면은 a는 그냥 4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일반항 세워보자고. a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애매하지 않냐? 뭐가 애매하냐면 우리 지수함수 얘기할 때 밑은 항상 양수. 그래요. 좋아. 땡큐. 밑은 항상 양수에서만 지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밑이 음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막 이렇게 지라맣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린 이런 거를 지수 함수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요 공비가 이제 음수인 세계에서는 약간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더 이상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정도로만 작성해줘도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어거지로 정리를 좀 하고 싶어. 이 마이너스 2의 n-1승을 마이너스 1의 n-1승과 2의 n-1승의 곱으로 쪼개는 것까지는 괜찮죠. 마이너스 2라는 게 마이너스 1과 2의 곱이니까. 근데 요 4가 2의 몇 승이니까?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조립하면 뭐가 돼요? 2의 n 더하기 1승이네요.
그래서 AN을 마이너스 1의 n-1승과 2의 n 더하기 1승의 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걸요? 그럼 너네들은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내야 되는 거야? 얘가 일단 그치 공비 일단 마이너스 1에 이 n-1승 멋있게 붙었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무조건 음수겠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잘 확인해보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이것만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1, 2, 3 몇 개 집어넣어서 상황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열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정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그냥 정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첫 번째 집어넣어, 두 번째 집어넣어, 세 번째 집어넣어. 그 정도만 알더라도 그 수열이 어떤 규칙을 따를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결과 한번 내보죠. 자, 이건 다 끄지라고 하고. 자, 9번째 항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몇 승이죠? 8승. 일단 8승이니까 짝수승이라서 양수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냥 2의 8승이라고 할게요. 그치. 2의 10승이라서 얼마? 1024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예제 2번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192라는 숫자가 여기서 몇 번째냐를 물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8192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약간 경향 좀 살리자. 일단 아까 A10이 몇이었죠? 2의 10승이었어요. 근데 이 경향이라면 A9은 마이너스 2의 9승일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서 여기로 할 때 마이너스 2배 되면 되니까. 그럼 11번째는 마이너스 2의 11승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8190이라는 숫자가 2의 몇 승인가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2의 13승 되는 거 혹시 알 수 있겠나? 이거 딱히 외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얘가 이제 2048, 그 다음에 409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19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숫자가 몇 번째였다? 13번째 숫자였구나. 라고 12번째인데? 방금 아까, 미안. 방금 아까 구했던 2의 10승이 9번째 항이었네요. 제 얘기를. 네, 쏘리.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번째 딱 1만큼 추가된 느낌을 보면은, 아까 했던 2의 몇 승? 2의 13승이면서 이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A의 몇 번째다? 12번째라 말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답이 이제 12번째 항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등비수열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필기 하나 할 게 있으니까 한번 적어두시면 좋아요. 아까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얘도 K번째 수열 A 곱하기 R의 K-1승 이렇게 되고요. L번째 수열이 A 곱하기 R의 L-1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빼주거나 더해주는 것보다는 뭐 해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나누기가 의미가 있으니까 K번째 분의 L번째로 가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만 남죠? A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얘가 분자에 있고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R의 L-1에서 뭘 뺀 거? K-1을 뺀 게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게 뭐다? R의 L-K승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등비수열의 공비값을 구할 때 요 번째랑 요 번째만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이렉트 어떻게? A2분의 A5는 R의 몇 승이다? 3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등비수열인데 만약에 네 번째 항이 얼마인지 나왔어. 그리고 11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나왔어. 그러면 얘분의 얘는 R의 몇 승인 게? 11에서 4 빼면 얼마죠? 7이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R의 7승 값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요거는 어디다가 적는다? 189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비어있는 칸에다가 적어주시고 적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한꺼번에 할게요. 마찬가지로 등비중앙 그리고 어떤 몇 개의 숫자가 연속하는 항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비중앙이에요. 등차중앙이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 A, B, C라는 요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곱하는데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곱하는데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거죠. 그 말은 실제로 앞에 거분의 뒤에 거라고 하는 A분의 B라는 요 비율이랑 여기분의 여기라고 하는 B분의 C가 비율값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분수식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 제곱이 얘랑 얘 곱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B제곱이 뭐랑 똑같아? AC 곱한 거랑 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가운데 있는 요 B라는 숫자는 루트 AC긴 한데 정확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기는 하겠죠. 다만 이게 플러스인 상황은 이 숫자들의
부호가 다 뭐 할 때? 똑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 부호가 반대 아니면 공비가 음수일 때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B제곱이 이제 AC랑 같다라고 하는 요식은 우리가 또 언제 봤습니까? 기하평균 할 때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 산술 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랑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다. 어떻게 이런 거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산술 평균 기하평균이 얘가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 얘가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 딱 아다리가 맞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바로 갈게요. 1AB가 등차고요. AB 1이 등비가 되도록 하는 요 AB랑 A값이랑 B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려고? A제곱은 일단 얘가 등차래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누구랑 누구의 합과? B 더하기 1과 같다. 이런 식의 등식 얻어낼 수 있겠네요. 맞지? 밑에 있는 거에서 A랑 B랑 1의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A랑 B랑 1이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 얘랑 얘 곱한 거랑 똑같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니까. 자, 그럼 이 둘에 대한 연립이라 보시면 될 거고 이게 낫겠죠? B를 이제 뭐로 본 다음에 2A-1로 본 다음에 요 2A 빼기 1을 여기다가 그대로 꼬라박아 버리면은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A 값 2개 나오는 것 중에서 문제에서는 이 A 값이 지금 뭐가 아니라면 1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2개 중에 1이 아닌 다른 값을 얘기를 한다면 A 나오고 B 나오니까 결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xy가 등비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거의 곱이랑 같다. 그리고 1, 2x, 4y가 등차면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쪽 끝에 있는 거의 합과 동일하다 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y를 x제곱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똑같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너무나 단순한 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191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제 4번도 바로 갑시다. 자, 등비 수열이 연속한 항이에요. 여기선 등차처럼 막 촌스럽게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3개 많이 물어봐. 가로, 세로, 높이가 등비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루고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 84, 건널비가 211 때 부피 구하래요. 자, 여기서는 특별한 방법 딱히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A, AR, AR 제곱으로 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하라는 대로 해보자고. 이 세 놈을 다 뭐 한 게? 더한 게 84래요. 이거 다 더하면 A 바로 묶어내서 1R R제곱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84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로 써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건널비라고 하는 거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하죠? 우리 직면체에서 위에면 아랫면은 뭐죠? 지금 여기가 A, AR, AR 제곱이에요. A제곱 R 이 몇 개? 2개. 그리고 여기는요? A제곱 R 3승이죠. 얘도 몇 개? 2개. 앞에 면은요? A제곱 R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2개겠죠. 자,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묶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2에 A 2개고 아까 3승이었죠 여기? R 하나까지 묶어내니까 1 R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냐면 210이라 그랬거든. 지금 얘랑 얘를 잘 보시면 공통으로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A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그대로 나눠주는 순간 뭐만 남냐면 2AR이 잠깐만요. 이거 그냥 2로 여기 약분한 다음에 105라고 하죠? 네. 모서리 길이 총합이니까 미쳤나봐. 이거 4배 해야죠. 홀리. 자, 여기 21이어로. 자, 그래서 이제 나눠주니까 AR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R이 5가 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뭐가 A 가운데 있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딴 거 어떻게 구하죠, 근데? 딴 거는 일단 근데 A 값이 뭔지는 여기서 모른다 하더라도 부피 구하는 거잖아? 얘 곱하기 얘가 부피죠. 근데 이거 다 곱하면은 A 3승, R 3승이에요. 그러니까 AR의 전체 3승이니까 답이 뭐가 된다? 125가 이렇게 된다.